우리가 이 랭크 772 교재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술형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식과 이해력을 검증하는 데 있죠. 그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바겠죠. 그 다음에 이해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응용할 줄 아느냐, 그거죠. 이해가 돼야 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응용할 줄 아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지?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서술형의 일반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남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얼만큼 되는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험이 서술형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어떤 깊이와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 내신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최소한 이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은 무슨 시험? 변호사 시험 정도 된다든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입 논술 시험 정도에서 이 정도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 서술형 문제는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지? 학교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래서 고등서술형 랭크 77이라는 이 교재에서 우리가 서술형을 학습하는 목적은, 물론 아까와 약간 비슷하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응? 남의 도움을 안 받는 거 말이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동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영어에 국한해서 이야기해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문장을 쓸 수 있느냐, 그죠? 어느 정도의 한두 문장이라도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영어 구문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영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걸 갖다가 체화, 즉 응용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학교 내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하나는 뭐죠? 객관식.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서술형 주관식이겠죠. 그지? 그런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내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법의 유형도 같이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 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는 방해 요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이걸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거다, 그지? 자, 그런데 이걸 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영어 구문의 원리를 잘 알게 되다 보면 문장의 해석이 원활하겠죠.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을 원활하는데, 그 해석이 원활해지면 결국은 자기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재를 통해서 단순하게 학교 내신을 대비를 하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러한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여기에 이 교재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의 포인트를 거기에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영어 구문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학교 내신과 수능 어법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독해 능력을 기르는데 이 교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조그마한 표입니다.
조그마한 표인데 그 표에 보면 총 15가지. 총 15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법의 목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총 15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총 요건 몇 개고 몇 가지입니까? 이 교재 이름이 뭐고? 77이죠. 그러니까 이런 7가지요. 여러 가지 어떤 구문의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15가지. 그 다음에 낱낱이 하나씩 분류를 하자면 이런 7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문형의 구문을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는 거다. 그런데 이 표를 우리가 잘 보면 뭘 할 수가 있죠? 이 표를 잘 보면 어떤 문법 파트가 영어 구문에서 많이 서 있는지 볼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각 파트별로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라는 거. 그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의 내용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편적 지식으로만 문법을 정복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법을 기초로 한 영작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의 어떤 문법 문제 아니고 서술형 문제의 기본 본질은 영작이에요, 영작. 어떤 문장을 자기가 영어로 쓸 줄 아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작 유형이 크게 나누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교재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 영작. 말 그대로 배열이죠. 말 그대로 어떠한 표현이나 단어를 말이 되도록 의미가 통하도록 배열하는 거죠. 그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언리라 하는 거죠. 헝클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다음의 문장을 그러니까 다음의 우리말을 분사구문이 들어가도록 영작하라든지 뭐 아니면 10개의 단어로 표현하라든지 투부정사가 들어가도록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조건 영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배열 영작보다 조건 영작이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로는 조금 더 어렵겠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꼭 배열이나 조건이 아니더라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별로 나올 수 있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기본 영작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2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배열 영작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맞도록 우리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죠. 우리말 즉 한글에 맞도록 주어진 단어를 그냥 배열하는 거죠.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모두 배열하라 일어났어요. 모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주어진 단어를 다 적어야 됩니다. 시험을 우리가 볼 때 다 적어야 돼요. 필요 없다고 하나 빼고 이러면 안 되죠. 모두 배열하라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그나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유형인데 어려운 유형이 첫째, 아예 우리말을 주지 않고 영작하는 거. 아예 우리말을 주지를 않고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패턴을 쭉 보고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말을 변형을 하거나 표현을 우리가 뭐 단순한 동사의 원형을 과거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투부정사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다든가 없는 단어를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맞춰서 추가를 시킨다든가 특정한 단어를 2번, 3번 반복해서 중복시켜서 표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어진 단어를 모두 배열하라는 게 아니고 뭐죠? 여기서는 일부만 뽑아서 배열하라 되어 있는 거죠. 그지? 이런 것도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걸 빼야 될지 충분하게 자기가 영작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약간 멘붕이죠. 그지? 멘붕입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 학교도 일부 있긴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점점 더 이것도 뭐죠?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고난도 유형이 주로 나옵니다. 이런 기본형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고난도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우리가 구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죠? 자기가 학습을 할 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유형으로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열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실제 예문이 실제 어떤 문법 문제의 유형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뭐죠? 일종의 조건 영작이죠. 특별한 문법적 조건을 주고 영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수동 진행으로 표현하라든지 주어진 단어만을 사용하라든지 뭐 기타 부정은 도시구문을 사용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쭉 적어놨죠. 그제?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영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을 나갈 때에 그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있죠. 그거를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메모를 잘 해두면 솔직히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겠지만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라고 하는 게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들으면 뭘 어떻게 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학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다. 그거를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에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문장의 기본, 영어의 문장의 기본 구문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좋겠죠. 그 기본의 원리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뭐부터 등장합니까? 주, 술주자야? 하나님을 말하는 주자야? 주인 주자야? 말 그대로 주어죠?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동사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 동사는 동사의 존재 목적은 주어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잘 설명을 하려면 주어와 동사는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동사만 나오지 않고 어떤 말이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동사의 성격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 둘 다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말이 끝나면 좋은데 또 부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방법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때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자면 목적어와 보어 이 둘 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사 때문에 등장한 말이다. 이 동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문법을 학습을 할 때 영어 그래머 책을 보면 목적어와 보어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똑같이 보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어차피 동사를 보충하는 말이라고 그냥 묶어서 그냥 보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목적어, 보어를 약간 이제 구별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사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죠? 동사 때문에 등장을 한 말이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를 딱 보면 결국은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동사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 정보가 쭉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문법을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어떤 포인트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사. 동사를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내신 문제에서 혹은 문법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내신 문제에서 대부분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아도 한 70% 많이 잡으면 뭐죠? 90% 이상이 전부 동사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영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나왔다 했습니다.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서 보어가 나오고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인데 여기서 다시 부사가 등장한다. 그지? 장소 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방법 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등장하기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건 전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다? 동사하고 연결되는 거다. 문장의 주인공은 한 번 더씩 말하지만 누구라고? 주어가 아니고 동사가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이 전체는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의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문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동사를 포인트로 우리가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동, 목고, 장방, 시라는 이 틀을 여러분들이 몸에 딱 익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위치가 약간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제? 그러나 기본은 요거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어떤 기본 틀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보호가 나오고 목적어와 보호가 우리가 둘 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방법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부사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문장은 이 표현이 쭉 이어지는데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정보를 추가할 만큼 뒤에 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 그죠?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은 바로 누가 중심이 된다? 동사가 중심이 된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그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더라?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를 하죠?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를 전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위치를 시킨 것은 이것들이 전부 어떻다고 직접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를 설명하는 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소, 방법, 시간 동시에 나왔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순대로 표현을 합니다.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어순대로 표현을 해요. 물론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사가 이 뒤쪽에 있지 않고 문장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지?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기본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주, 동, 목, 장, 방,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문장의 문법적 패턴이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다고? 의미 구조라는 겁니다. 패턴이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패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의미 구조로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에서는 우리가 시멘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고 문장의 유형이나 문법적 패턴을 정하는 의미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그지? 육하원칙입니다, 그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하원칙 하에서 배열이 된다. 육하원칙 하에서 배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의미 구조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사의 기능이 즉 동사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죠? 동사가 어떤 기능을 한다 했죠? 주어를 설명하는데 주어의 어떤 부분, 동작, 하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사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랭크 1로 들어가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문법적 구조를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물론 한 번 듣고 한 번 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